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 조성대 후보자가 과거에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는데 어제는 말을 바꿨습니다. 먼저 과거 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논란 당시에 이 조성대 당시 한신대 교수가 올린 글은 이렇습니다. 조국 딸 입시 둘러싼 온 사회의 시선이 따갑다. 의혹은 가짜 뉴스를 타고 공부를 유도했다. 그러나 그 시절 명문대 진학한 학생 모두 조사해보면? 이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도덕의 탈선, 정치권 위선의 분노, 대통령제에서 장관을 맡을 뿐인 사람에게 십자가 지고 오르는 예수일 것 요구하는 게 적절한가? 라고 조 전 장관을 강하게 옹호를 합니다. 액수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하나의 위선이 또 다른 위선을 공격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 사태가 몹시 언짢다라고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두둔을 했던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에서는 말을 바꿨습니다. 교육 불공정 시비가 비단 조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엘리트들의 모든 사람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반성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여준 모습은 소위 그 부와 계급을 대물림하는 사회를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질주해 왔다. 그러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네. 조 전 장관을 옹호하다가 조 전 장관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조성대 후보자가 밝힌 겁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는데 정익준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목. 일단은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 처음에 조국 사태가 처음에 있을 때는 이게 설마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정말 그랬을까? 가짜 뉴스다. 아까 그 조성대 후보자도 가짜 뉴스다라는 식으로 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또 여러 가지 뭐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밝혀진 사실을 보니까 이게 가짜 뉴스라고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그 너무나 이제 더군다나 이제 조국 전 장관 부부나 뭐 다 그 법정에서의 태도 같은 것들을 딱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기는 있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이제 김용태 전 의원님 말씀에 조금만 첨언을 갖다가 하면요. 선거관리위원회 법이 있거든요. 근데 선관위는 무엇을 하는 조직이냐? 명확하게 1조에 나와 있어요.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로 정당에 관한 사무를 갖다가 관장하는 것.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사유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엇이냐면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임명이 됐어도 정당에 가입은 당연히 안 하겠죠. 하지만은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해임이 되는데 이제 그 조성대 후보가 뭐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시겠죠. 근데 되시더라도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선관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내년에는 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선관위원회 이슈가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대 후보자가 과거 발언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답변을 하자 여당 의원들이 왜 잘못했다고 답하느냐고 질책했습니다. 드루킹에 대해서는 드루킹은 악의로 접근한 선거 브로커다. 그러면 김경수 지사는 억울하다는 말씀이세요? 저거를 남긴 이유는 저런 그 유의 선거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지금 조국 교수 사건이나 김경수 지사 재판이 시비를 가리고 있고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후보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하는 그 자세는 뭐예요?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느니 뭐니 그런 말을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재판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시비를 지금 가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게 변명처럼 말씀을 하시지 말고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좀 당당하세요.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박정현 대변인님, 조성대 후보자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마지막에 거의 뭐 잘못했습니다 같이 들리는데 이렇게 호통을 쳤어요. 여당에서 왜 호통 친 거예요? 글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선거관리위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성을 다른 헌법기관들이 모여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 건데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는 무색무취한 사람을 추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가치 판단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SNS도 활동도 하고 자기 발언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선관위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를 바로 연결해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야당이 추천하는 이제 선관위 위원들 직무를 보셔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과 가치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대신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관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그걸 보장해 주셔야죠. 예,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상당히 어제 뭐랄까 이례적이었어요. 여야 의원 모두에게 조성대 후보자가 뭐랄까 야단 맞았어요. 여야 모두에게. 그렇죠. 사실 좀 이제 어쨌든 여당이 추천한 인사인데 이제 여당 의원들이 왜 입장을 바꾸느냐 이러면서 이제 질책하는 모습이 그냥 이례적이죠. 조국과 김경수에 대해서 왜 부정적으로 말하느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두둔을 했다가 왜 다시 입장을 바꾸느냐 이러면서 약간 뭐 후회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전 분명히 그런 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선관위원회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는 그 자리에 가장 맞는 자격 조건이 필요하겠죠. 근데 선관위원회에게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자격 조건은 결국 정치적 중립성일 텐데, 물론 아무런 정치적 성향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민주당도 늘 얘기하지만 옛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선관위를 추천하면서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을 추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너무나 누가 보더라도 뭐 박원순 시장을 두고 만만세 이렇게 하는 그런 굉장히 노골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는 과연 예전에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드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본인이 사과를 했죠. 뭐 특히나 이제 천안함 북한 소행을 두고 이제 개그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에 사과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과거 발언에 대해서 정정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어제 청문회 보시면 아쉬웠던 게 뭐냐면 생각이 달라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달라졌는지를 좀 듣는 그런 자리가 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까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본인이 과거 엄청 옛날에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왜 생각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개그라고 얘기했었던 조성대 후보자가 어제 말을 바꿨습니다. 천안함 폭침 누가 저질렀습니까? 저는 지금 정부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견이라고 하시지 말고 누가 저질렀어요? 그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글로 인해서 장병들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가족들이 많은 분노나 또 슬픔을 겪었을 텐데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저희 발언이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하겠습니다.